뭔가 문화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못 살던 도시가 잘 사라지고, 저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도시라는 게 이런 삶의 위기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요즘 말로 치면 삶을 전환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문화도시는 기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장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즉 마을이 기록되고 삶이 기억되는 동네 기록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동네 기록관은요, 동네에 살아온 이야기와 그리고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살아갈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서로의 일상의 기록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건 이제 동네 기록관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개인이 만든 문화시설과 뭐 단체, 법인이 만든 도서관,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은 좀 다른 결을 유지하지 않나.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시설이 훨씬 더 섬세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섬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공공 영역으로 그대로 결을 유지한 채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정동 소각장의 변신이 있었던 비상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예술인들이 3, 4, 5 모여서 자체적으로 레지던시를 민민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도시가 함께 결합을 해서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예술 생태계를 조망해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의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오면은 가장 불편한 지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그 민중 중심, 생산자 중심, 예술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45년도 개원이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술의 미학적 뭐 코드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 전체 방향에서도 한번 뒤엎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가 되지 않았나. 원주가 유휴공간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였고, 시민들과 활동을 해봤을 때 지역문화 콘텐츠가 일반 공간보다는 유휴공간과 만났을 때 좀 상상력이 좀 더 커진다라는 거를 좀 경험치로 보았기 때문에 유휴공간 중심으로 6 소고지를 잡았고요. 거점 공간이라는 쓰임새를 주면서 임의적 사용 방식을 고정된 방식으로 바꾸려는 건 아닌지 좀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시 이제 거점 공간이 되면 이제 그 용도가 이제 딱 고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간의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지 용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도시 사업하다 보면 이제 뚜렷한 결과가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작은 순간들이 좀 쌓여서 오히려 힘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감하는 건 자연과 공존하는 서귀포다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다시 갖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노지 문화를 문화도시의 컨셉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커먼스 관점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 것이냐가 되게 고민이었고, 좋은 구역 10개, 좋은 장소 100개, 그리고 각각 그 안에서 즐길 거리 1000개를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의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구역 10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심형으로 8개, 그 다음에 광역권으로 해서 2개 생태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문화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도 하고, 포항은 도, 농, 산, 오촌 이 4가지가 껴있는 재미있는 도시 같습니다. 각 스팟들이 있는데 저는 그 스팟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봤어요. 각 스팟의 매력을 살려서 이 구성 자체가 또는 이 도시 자체가 또 하나의 큰 공간이 돼서 새로운 문화 자원이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12년 전에요. 원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군부대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원주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오늘 옛날 미군 부대였던 이곳에서 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원주가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것은요. 지나온 기억을 좀 회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오늘을 기록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지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 기지 문제 안에 그동안 뭐 이 기지만이 아니라 뭐 지금 용산공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대 이후에 시민들이 써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늘 군대였거든요. 미군이 쓰기 전에 일본군이 썼고 일본군이 쓰기 청나라군이 썼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땅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개발주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입장에 따라서 뭘 만들자 뭘 만들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필요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커먼적이라고 보고요. 그럼 그게 문화도시랑 어떤 연결이 되냐.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게 사실은 전 엄밀히 보면 아까 그 질문에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문화도시가 없는 걸 만드는 거 아니고 사실 우리가 문화소외 이런 거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소외라는 게 뭘 기준으로 보냐에 따른 거지만 어디나 문화들이 있는 건데 문화도시가 없는 게 아니고 반대로 또 우리 갖고 있는 한계들이나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제 그걸 더 삶의 질이나 어떤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고 삶의 영역 확장하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도시에 대한 문화적 개입이라고 본다면 그건 결국은 저는 커먼즈 도시라는 것 자체가 커먼즈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재전유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